침묵이 남긴 메시지, 오프라 윈프리와 메건 마클, 그리고 왕실 서사의 균열, 세상에는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장면처럼 기억되는 사건들이다. 2018년 5월 19일 열린 프린스 해리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중계 화면을 지켜봤고, 영국 왕실은 오랜 전통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을 세상 앞에 내놓는 듯 보였다. 그 화려한 장면 속에는 또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 있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뷰 진행자 중 한 명인 그녀는 왕실 예식에 가장 주목받는 하객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와 메건이 단순한 유명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2026년에 이르러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오프라는 메건의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졌는가? 더 이상 공개적인 언급도 없고 함께 등장하는 장면도 없으며 미묘한 지지의 신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오프라처럼 인간관계와 이미지 관리에 매우 신중한 인물이 침묵을 택했다는 점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의 판단처럼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대 왕실이 어떻게 미디어와 결합하는지, 유명세가 어떻게 정치적 상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대중이 왜 특정 인물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투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결혼식 당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요소 중 하나는 하객 명단이었다. 왕실에서 하객 명단은 단순한 초대 리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와 관계, 그리고 삶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이다. 예를 들어 캐서린 미들턴과 프린스 윌리엄의 결혼식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 학교 동창들, 오랜 지인들이 자리했다. 왕실 이전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이것은 영국 왕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하지만 해리와 메건의 결혼식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조지 클루니, 아말 클루니, 이드리스 엘바, 제임스 코든, 세레나 윌리엄스, 그리고 오프라까지 이어지는 명단은 왕실 결혼식이라기보다 할리우드 시상식의 VIP 좌석처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일부 하객들조차 서로에게 신랑 신부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를 물었다는 이야기였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궁금증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해리나 메건과 깊은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결혼식은 진정한 인간관계의 축제였는가?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의 출범 행사였는가? 물론 유명 인사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선이라는 뜻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유명인 네트워크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며 특히 왕실과 대중문화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다. 당시 메건은 왕실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미국 출신 배우이자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으로서 그녀는 전통적 왕실 이미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왕실이 더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점차 복잡한 감정으로 변했다. 특히 오프라 인터뷰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2021년 오프라와 해리 메건의 인터뷰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왕실 내부의 갈등, 인종 문제 의혹, 언론 압박, 정신적 고통 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영국 왕실은 거대한 위기 속에 들어갔다. 그 인터뷰는 단순한 폭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이라는 오래된 제도와 현대적 피해 서사가 충돌하는 장면이었다. 오프라는 인터뷰어로서 공감과 침묵, 질문과 반응을 매우 정교하게 조율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감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바로 그 인터뷰 이후부터 역설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터뷰 속 주장들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결혼식 3일 전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메건의 발언은 큰 논쟁을 낳았다. 영국 성공회 측에서는 공식 결혼식 이전에 법적 효력을 가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결국 해당 발언은 상징적 표현에 가까웠다는 해석으로 정리되었다. 문제는 사실 여부 자체보다 신뢰의 균열이었다. 대중은 감정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프라 역시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대중 심리와 신뢰의 구조를 읽어온 인물이다. 오프라가 공개적으로 메건과 결별을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공개적인 비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특히 오프라처럼 관계 관리에 능숙한 인물이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면 그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진솔함을 원한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연출된 이미지가 지나치다고 느끼는 순간 신뢰는 빠르게 흔들린다. 메건과 해리는 왕실을 떠난 뒤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대중의 관심과 미디어 영향력 속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려 했다. 다큐멘터리, 인터뷰, 회고록, 강연 계약 등이 이어지면서 이들은 더 이상 전통적 왕족이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인물로 변모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피해 서사의 상업화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오프라는 아마도 이 변화의 방향성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유명 인물들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명성과 권력, 대중적 공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무너지는지 경험해온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리 조절의 결과처럼 보인다. 또한 이 이야기는 왕실 자체의 변화도 보여준다. 과거 왕실은 신비와 침묵을 통해 권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오늘날 왕실 구성원들은 SNS, 다큐멘터리, 인터뷰, 스트리밍 플랫폼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설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신비와 권위는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리와 메건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가족 갈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침묵과 폭로, 진정성과 브랜드 전략이 충돌하는 현대 문화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오프라의 조용한 퇴장은 그 충돌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진다.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누군가를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과 기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왕실의 결혼식은 개인적 사랑의 선언을 넘어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웅장한 예배당,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가득한 그 결혼식을 보며 동화 같은 순간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이 결혼식은 누구를 위한 무대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정상급 정치인, 배우, 범죄자,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며 인간 심리를 읽어온 인물이다. 그녀는 사람의 말뿐 아니라 침묵, 시선, 긴장감, 그리고 공간 속에 떠다니는 미묘한 감정까지 읽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녀가 왕실 결혼식에 참석해 감동과 경애를 표현했을 때 그것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관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장면 속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존재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보이는데도 어딘가 지나치게 연출된 느낌, 지나치게 계산된 분위기가 감지되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직감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신뢰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 억지로 꾸며진 관계는 처음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이 드러난다.
왕실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야기들도 바로 그런 종류였다. 공개적인 폭발이나 극적인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형태의 긴장감이었다. 직원들과의 마찰, 반복되는 요구사항, 의전 문제를 둘러싼 불편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결혼식 장소였던 세인트 조지 예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징성이 컸다. 일반적인 결혼식장이라면 신부가 분위기나 연출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공간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왕실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였다. 왕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전통과 상징 위에 세워진 제도다. 그 공간을 현대적 무대 연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를 넘어 문화적 충돌이 된다. 그래서 왕실이 즉각적으로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고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계선이었다. 또 다른 상징적 사건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티아라 문제였다. 왕실에서 여왕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특히 퀸 엘리자베스 이 같은 인물의 판단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질서이자 암묵적인 규칙이다. 그런데 당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티아라 선택 과정에서 예상 밖의 압박과 반발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더 나아가 프린스 해리가 메건이 원하면 메건이 갖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는 왕실 내부 직원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수십 년 동안 왕실을 위해 봉사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왕실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와 전통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인물이 그 체계를 존중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인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갈등이 처음부터 대중에게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로맨틱한 이야기와 현대적 왕실의 탄생이라는 서사가 강조되었다. 사람들은 다양성과 변화의 상징을 보길 원했고, 언론 역시 그런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질투나 적대감이라기보다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정성을 감지한다. 아무리 완벽한 이미지라도 실제 감정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낀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 반복되는 행동 패턴 하나가 미묘한 위화감을 만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분명해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물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그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진짜 인터뷰어는 이야기 자체보다 이야기의 빈틈을 본다. 말과 감정이 어긋나는 순간 지나치게 완벽한 자기 연출,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의 흐름을 감지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침묵이 더욱 의미 있게 해석되는 것이다. 특히 훗날 진행된 유명 인터뷰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 인터뷰는 왕실 내부의 갈등과 차별, 고립감에 대한 폭로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우리가 본 것은 진실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연출이었는가? 라는 의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바꾼 인터뷰조차 시간이 지나며 다시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미디어 환경과도 깊이 연결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미지와 서사를 소비한다. SNS와 방송은 개인의 삶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완벽한 서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왕실 역시 같은 딜레마 속에 있다. 전통을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대성과 대중성을 요구받는다. 문제는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지나치게 경직되면 시대에 뒤처진 기관처럼 보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이미지 중심이 되면 왕실의 핵심 가치인 안정성과 신뢰를 잃게 된다. 2021년 3월 7일 방영된 CBS 인터뷰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전 세계 약 4,900만 명이 시청한 이 인터뷰에서
메건 마클은 오프라 윈프리와 마주 앉아 영국 왕실 내부 경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내용은 곧 왕실이라는 오랜 제도의 권위와 이미지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이 인터뷰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지 폭로의 수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받는 서사 구조 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터뷰어로 자리 잡아왔다. 그녀의 표정, 질문 방식, 공감의 태도는 단순한 진행을 넘어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증처럼 기능해왔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것을 사실에 대한 간접적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메건 마클은 이 인터뷰에서 왕실 내부의 인종 문제 의혹, 정신건강 지원의 부재, 고립감과 통제 경험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상태에 있었던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해당 경험들이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오프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강한 공감과 함께 받아들이며 인터뷰는 전반적으로 폭로와 공감의 서사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후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발생했다. 메건 마클은 자신과 해리 왕자가 윈저 성에서의 공개 결혼식 이전에 이미 개인적인 비공식 결혼식을 정원에서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를 매우 사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묘사하며 공식 결혼식보다 더 본질적인 진짜 결혼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는 이 주장에 대해 정정 입장을 내놓았다.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은 공개된 윈저성의 결혼식이며 정원에서의 의식은 법적 종교적으로 결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공식적인 기도 또는 축복의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터뷰에서 제시된 하나의 핵심 서사는 사실적 정확성에 대한 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단순한 사실 오류 여부를 넘어 확장된다. 왜냐하면 이 인터뷰는 이미 수억 명의 인식 속에 진실을 담은 증언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핵심적인 한 부분이 실제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인터뷰 전체의 신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 윈프리의 역할이다. 그녀는 단순한 질문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진실성을 강화하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반응을 통해 이야기의 무게를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발언이 검증 없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인터뷰어 개인의 신뢰성에도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대 미디어에서 진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누가 보증하는가? 오늘날의 인터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장이 아니라 감정과 서사, 그리고 신뢰가 결합된 복합적 공간이다. 특히 유명 인물이 등장하는 인터뷰에서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감, 표정, 톤, 분위기 같은 요소들이 사실의 검증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으로 작용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일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신뢰 체계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인터뷰를 통해 형성된 집단적 인식은 한번 구축되면 쉽게 해체되지 않지만 특정 사건은 그 균열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사건 이후에 드러난 작은 불일치들의 축적이 어떻게 관계와 신뢰, 그리고 공개적인 이미지의 구조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정적인 폭발이나 공식적인 단절이 없다. 대신 선택된 것은 침묵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적극적인 메시지로 기능한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으며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녀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고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방식이 설명이 아니라 비설명이라는 점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드러난 것은 단지 하나의 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 연결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누적되는 작은 균열들이었다. 기록과 미묘하게 어긋나는 타임라인, 다른 맥락에서
서로 충돌하는 감정의 진술, 그리고 사실과 해석 사이의 경계에 놓인 이야기들. 각각은 단독으로 보면 사소한 오차처럼 보일 수 있다. 기억의 왜곡, 표현의 차이 또는 맥락의 손실 정도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의 구조는 변한다. 미디어 세계, 특히 할리우드와 같은 권력 네트워크에서는 단일한 사건보다 패턴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작은 의문들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약화된다. 이 과정은 인간관계에서도 익숙하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관계를 즉각적으로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소함이 축적되면 사람은 과거의 모든 대화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다. 신뢰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침식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이미 대부분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된다. 이 서사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집단적 현상으로 확장된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할리우드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재배치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 변화는 공개적인 결별 선언이나 극적인 충돌 없이 진행된다. 대신 관계의 거리, 참여의 정도, 그리고 공개적 연결의 방식이 서서히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름 중 하나는 조지 클루니이다. 그는 2018년 당시 결혼식에 참석하고 개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관계를 보여준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공개적 행보는 다른 방향의 권력 중심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조용한 적응으로 읽힌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오프라 윈프리가 언급된다. 그녀의 경우에는 더 큰 상징성을 가진다. 대중 인터뷰와 미디어 담론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기에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발언보다 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때때로 가장 많은 해석을 낳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뢰, 이미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다. 특히 할리우드와 같은 공간에서는 관계가 공개적으로 끊어지기보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대신 누가 어디에 서 있지 않은지가 더 중요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생기고 해석이 쌓이면서 서사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 서사는 다시 미디어와 대중의 인식 속에서 하나의 현실처럼 보이는 구조로 자리 잡는다. 할리우드라는 세계는 단순히 영화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가 자본처럼 작동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다. 이곳에서는 재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이며 그 연결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유지되는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다. 관계를 전략적 자산처럼 취급하는 순간 그 관계는 미묘하게 다른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제공된 서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신뢰가 아니라 기능적 연결로 인식될 때 발생하는 균열이다. 할리우드에서는 명시적인 단절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갈등을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연락이 끊기고 초대가 사라지며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되고 협업의 기회가 조용히 사라진다.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방식으로 종료된다. 이 구조는 잔인하면서도 효율적이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반박도 없다. 책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표면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남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한때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 공백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집단적인 이동의 결과처럼 느껴진다. 이 서사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통해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산업 전체의 신호로 작용한다. 할리우드에서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거리두기가 곧 전체 분위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곧 신뢰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핵심 인물의 태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기상 변화처럼 작동한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자신들의 위치를 조정한다. 이 과정은 공개적 논의 없이도 빠르게 확산된다. 침묵이 오히려 가장 강한 의사소통 방식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침묵하는 동맹이다. 한때 공개적으로 지지하던 인물들이 점점 말을 줄이는 현상은 단순한 관심의 이동일 수도 있지만 이 서사에서는 그것이 더 깊은 재정렬의 징후로 해석된다. 특히 영향력이 큰 인물에 가까운 관계망에서조차 유사한 침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개인적 판단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이러한 침묵과 이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그것은 반드시 진실의 판정이라기보다는 관계망이 스스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일 수 있다. 즉, 어떤 사건이나 서사가 진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산업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 지점에서 서사는 또 다른 층위로 넘어간다. 바로 이야기 자체의 구조다. 특정 인물들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설계된 서사 구조를 갖는다. 명확한 주인공, 분명한 갈등, 식별 가능한 반대자, 그리고 감정적 고조점이 존재한다. 이는 효과적인 이야기의 기본 요소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좋은 이야기와 완전히 사실적인 이야기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좋은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감정의 흐름을 강화하며 복잡한 현실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한다. 반면 현실은 훨씬 더 모호하고 책임은 분산되어 있으며 인과관계는 종종 불분명하다. 따라서 대중이 소비하는 서사가 강력할수록 그것이 현실 자체를 완전히 설명한다고 믿는 순간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진화하면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람들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이 구조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터뷰어나 미디어 인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인터뷰에서 드러난 감정적 반응이나 질문 방식은 이후 전체 서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실시간 정보와 제한된 검증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 판단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관계는 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진실을 구성하는가? 할리우드라는 구조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계는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선택적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메시지이며 때로는 합의된 방향성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은 언제나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누군가에게는 단절의 증거로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운 거리 조정으로 보인다. 한 인터뷰는 순간을 바꾸지만 시간은 그 인터뷰의 의미를 다시 쓴다. 처음에는 하나의 진실처럼 보였던 이야기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감정의 흐름 속에서 설득되었던 장면들이 다시 분석되기 시작하고 그때는 보이지 않던 균열이 드러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정보를 신뢰로 전환하는 방식 자체에 관한 문제다. 이러한 재평가의 중심에는 오프라 윈프리의 인터뷰 경험 방식이 있다. 그녀는 인터뷰를 단순히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즉각적인 반응보다 이후의 성찰이 더 중요한 구조 속에서 인터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미가 갱신되는 텍스트가 된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어떤 경험이 강렬하게 설계될수록 그것은 더 쉽게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나며 구조적 검증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영화나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몰입으로 인해 보이지 않던 서사적 균열이 재시청 과정에서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감정이 만든 설득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논리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재해석의 결과로 오프라가 과거에 보였던 관계적 거리와 영향력 역시 변화한다. 특정 인물에 대한 공개적 지지나 연결이 유지되느냐 여부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신뢰의 지속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구조에 의해 유지된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메건 마클과 프린스 해리의 서사가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서사가 어떻게 구축되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특히 해리는 제도적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인물로서 큰 상징성을 가졌다. 그는 가족, 국가적 역할, 군사적 정체성까지 내려놓으며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의 자유를 택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구조였다. 새롭게 형성된 관계망, 특히 할리우드 중심의 네트워크는 기대만큼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초기에는 강력한 지지와 관심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략적 연대는 점차 약화되었다. 공개 인터뷰, 다큐멘터리, 출판물 등은 일련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소속감으로 전환되지는 못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다. 해리는 제도 밖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그 세계는 그가 기대했던 만큼 구조적으로 단단하지 않았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그 질은 반복성과 일관성에서 형성된다. 한편 프린스 윌리엄과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의 접근 방식은 이와 대조된다. 이들의 전략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에 기반한다. 특히 캐서린이 2024년 건강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응 방식은 과장된 서사 없이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성과 비공개의 균형,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일관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하다. 사람들은 결국 가장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변하지 않는 패턴을 신뢰한다. 초기에는 강한 이야기 구조가 주목을 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동의 일관성이 평가 기준이 된다. 이것은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제도, 브랜드, 심지어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다. 오프라의 침묵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침묵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정보와 관계를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구조를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구조가 기대와 다를 때 신뢰는 재조정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인터뷰와 그 이후의 인간관계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진정성이 어떻게 소비되고 평가되며 결국 어떻게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둘러싼 하나의 문화적 사례에 가깝다. 서사의 중심에는 두 축이 놓여 있다. 하나는 해리와 메건을 둘러싼 공개적인 내러티브이고 다른 하나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보여주는 조용한 지속성이다. 전자는 강한 감정과 고백, 폭로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후자는 화려한 사건보다 일관된 태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 대비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진정성, 오스엔티시티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진정성은 존재하는가? 혹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서사에 불과한가? 윌리엄과 캐서린이 시간이 지나며 보여준 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는 태도이며 설명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해리와 메건의 서사는 강한 공감과 감정의 전달력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정보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며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는가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인물이 상징적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단순한 인터뷰 진행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인간의 이야기와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신의 브랜드로 구축해온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신뢰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직업적 정체성과 직결된다. 이 서사에서 오프라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녀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경험으로 제시된 이야기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공적 담론으로 확장시킨 인물이다. 문제는 그 경험의 일부가 시간이 지나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거나 완전한 사실의 구조와는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경험은 진실일 수 있지만 경험의 서술은 항상 선택적이다. 고통은 실제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설명하는 방식은 전략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와 그 도움을 특정 서사 구조 속에 배치하는 행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 미묘한 차이는 오프라와 같은 인물에게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계는 사람을 읽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읽기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성된 내러티브와 감정의 연출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개인적 실망을 넘어 직업적 기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침묵이다. 오프라의 침묵은 단순한 거리두기나 무관심으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한 형태의 판단일 수 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재정의하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서사를 확장하지 않음으로써 신뢰의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침묵은 종종 공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다. 특히 공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게 침묵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그것은 동의의 철회일 수도 있고 해석의 중단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그 이야기 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침묵이 반드시 진실의 판결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며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관계의 피로, 이미지 관리, 개인적 거리두기, 혹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침묵을 곧바로 도덕적 판단으로 환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침묵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 때문이다. 특히 유명인과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누가 말하고 누가 말하지 않는지가 곧 신뢰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발언보다 반응의 부재를 더 오래 기억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윌리엄과 캐서린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오프라가 상징하는 판단의 침묵은 같은 구조 위에 놓여 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시간의 축적이며 설명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진실을 말했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왜 어떤 이야기는 믿고 어떤 이야기는 의심하는가? 그리고 그 판단은 정말로 사실에 기반하는가? 아니면 서사적 설득력에 기반하는가?